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이랑 통화 수합을 맺었어요. 예나 외평채 발행한다. 원옌 환율에서 베팅을 할 때는 결국은 무역 수지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원옌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근데 지금 현재도 양쪽에서 보면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네. K바레벨 케빈 강 대표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시간이 많지 않은 날인데요. 네. 예, 뭐 그냥 한번 쫙 해보시죠. 뭐 포인트를 네, 잘 간단하게. 짚어주시니까요. 네. 오늘 일본. 네. 네, 일본. 네, 그냥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두 개가 연결돼서 눈에 띄어서 네. 그 네.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이게 완전히 팩트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개념보다는 이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거가 별로 없다. 네, 근거가 별로 없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근거 없는 소리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근거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통화 수합이라는 게 계속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네.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가지고 통화 수합을 받아와야 된다. 근데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니네 가진 국채 담보로만 내가 계속 돈 줄게. 이걸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용으로 하진 못했어요. 결국 네. 우리나라가. 그죠? 네. 그러고서 원달러 계속 이제 1,300원 넘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랑 뭘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걸 못했다 이러고 이제 네. 얘기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이랑 통화 수합을 맺었어요. 네. 네. 근데 일본이랑 통화 수합 맺은 것도 실제 내용을 보면은 달러랑 통화 수합 맺은 거랑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랑 스위스, 뭐 영국 이래서 미국이랑 통화 수합 라인이 무한대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6개 나라들. 네. 근데 일본은 거기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한도는 너무 작아요. 100억 불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화를 주면 걔네가 일본이 우리한테 달러를 주는 이엔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달러를 주는 거예요. 달러를 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 바뀐 게 달러 베이스 수합이라는 게 우리가 원화를 주면 달러를 주고요. 걔네가 우리한테 엔화를 주면 우리가 걔네한테 달러를 주고요. 근데 이제 걔네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달러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걔네한테 가서 달러를 엔화 주면 우리가 가진 달러 줄게 이 정도 되려면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달러 받고 뭐 줘요? 우리가 달러 갖는 거죠. 달러 원화 주고 달러 원화 갖는다. 주고, 예, 원화 예, 주고 예, 달러 예, 갖는 예, 거죠. 예. 우리가 무슨 크라이시스가 생기면 네. 우리가 원화 줄게. 원화는 이제 우리도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프린트만 하고 주면은 걔네가 달러를 주니까 달러를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달러를 받아서 인터벤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제자리로 보낸다거나 뭔가 이제 부채 갚아야 되면 갚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일본이 달러가 당연히 있어서 주겠지만 혹시 일본은 없으면 일본은 미국 가서 야, 우리 받으면 무한대니까 되는데 빨리 내놔. 그래 네, 받을 이거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엔화를 우리를 주면 우리가 가진 달러를 주겠다. 이게 이제 수합이잖아요. 수합은 원래 이제 주고받는 거로 같이 바꾸는 거라서 네, 네. 이게 우리가 받다 오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네에게 달러를 줄 수도 있어. 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그건 우리가 아니죠. 걔네한테 달러를 줄 만큼의 아직은 그건 영향이 아니죠.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체결을 한 거죠. 100억 불 한도로. 네. 근데 이게 2001년도 7월에 20억 불을 했다가 점점점 늘어나서 700억 불까지 갔다가 700억 불 갔던 게 12월이에요. 2011년 12월. 그러니까 10년, 거의 12년 동안에 매년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몇 년마다 중간중간 늘어나면서 20억 불이었다가 50억 불이었다가 130억 불, 400억 불, 700억 불까지 갔다가 2012년부터 줄어들어요. 400억 불, 130억 불 그랬다가 이제 2015년도 2월에 0으로 바뀌어요. 저 옛날 것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고요. 달러 베이스 수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럼 예전에는 옌이었나요? 옌이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옌을 팔면 되니까 예, 이렇게 마찬가지죠. 했던 건데 예, 예. 통화 수합 방식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통화 교환 방식으로 8년 만에 복원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원화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다 달러 베이스로 지금 설명드린 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년이라고 한도를 정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생각에는 이거 원화 담보 대출하는 거구나. 원화 주고 달러 대출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엔화 입장에서는 엔화 주고 달러 받아오는 거고.
뭐 일본 입장은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예, 역시 또 이제 딜링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별로 그렇게 일본한테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런 일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블룸버그 해외 뉴스에서는 이미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뭐 일본이 그런 건 없는 한국이 좀 유리한 계약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계약서 상으로는 쌍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가 4,200억 불 이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서 별 문제 없다. GDP의 25% 정도다. 그게 그래서 우리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지금 요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제가 요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서 볼 거는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요약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스즈키상도 우리가 이 라인을 이걸 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일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시아 영내 경제에서는 금융안정에 도움을 주는 거를 시작했다. 신인도를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이제 100억 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드는 생각에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국채나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교환을 하려면 입장이 비슷해야 교환을 하는 건데 비교를 딱 해서 봤더니 이제 지금 요게 최신으로 업데이트돼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에요. 매월 변동분. 그래서 뭐 중국이 뭐 줄어들었다, 뭐 미국 국채를 안 산다, 뭐 판다, 금만 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미국 국채 보유량 나라별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페드가 발표하는 자료예요. 미국 트레저리가.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1조 1,272억 불이에요. 그래서 남들하고 디지트가 달라요. 일본은. 저 일본 못 찾았어요.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일본하고 그다음 맨 밑에 18등이 이제 우리나라예요. 18등. 근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보유고 대비해서는 한 25%밖에 국채를 안 가진 상황이더라고요. 아까 4,200억 불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1,100억 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밖에 안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본 가진 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달러를 빌려주는 일은 생각보다 있기는 어렵죠. 이거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계약이라는 거는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달러 베이스로 받는다는 거는 일단 FX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나를 우리한테 주면 예나를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너 가지고 있고 달러로 줄게 이거잖아요. 담보대출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연김에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계속 줄어들다가 976에서 850 정도로 2월 달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서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양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홍콩도 2,220억 불로 지금 저 중간쯤에 한 13등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포함이 안 된 거죠, 홍콩은. 아예 원천적으로. 이것까지 합치면 일본이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홍콩은 달러 패그돼 있는 통화를 쓰잖아요. 그걸 지키려면 이제 저걸 계속 늘려놓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은 따로 저렇게 해서 카운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진짜 많이 가졌구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통화 수합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뇌피셜로라도 생각을 해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일본 스즈키도 마찬가지로 외환 보유고 양쪽 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쓸 일 별로 없을 것 같다. 이건 이제 블룸버그 뉴스예요. 요약을 보면.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마켓에서는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할 때는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융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쪽에 있을 때 그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해놓고 코멘트에 수합 딜은 한국 측에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거죠. 이제 뭐 양광으로 계약은 했지만 너무 받을 일만 있군.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저게 되게 그래놓고 일본은 대신에 아시아 금융시장 내에서 파지티브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 있게 된다라는 쪽으로 코멘트를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정치적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도 애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블룸버그가 딱 찍은 거는 양국 관계 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다음날 발표를 해요. 아까 그게 29일이고요. 그다음에 30일 날 우리나라 예나 외평채 발행한다.
외화 안정을 네. 위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보통은 이제 달러로 발행을 했었는데 엔화로 발행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로드쇼를 다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본 은행들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들, 민간 자산운용사들 이런 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로드쇼를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어떻게 발행할지는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올해 안에 발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엔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엔화 외평채를 발행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는 엔화를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화 투자자한테 엔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주고 우리는 엔화 받아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걸 왜 발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외평채라는 게 개입할 때 쓰려고 발행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뭐 우리가 이제 돈 없을까봐 예. 돈 없을 때 신용으로 예, 미리 예, 땡겨놨다가 예, 예. 외화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할게. 네, 줄 돈 받을 예, 돈 예, 해가지고 예, 부채랑 자산이랑은 예, 예.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원래는 달러로만 했었는데 그 한도가 지금 외평채 발행 한도가 27억 불이래요. 우리가. 네. 그중에서 이제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뭐 1억 불을 할지 뭐 5천만 불을 할지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전 찾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결국 로드쇼하고 수급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하겠죠. 이제 금리 상황도 보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외평채를 엔화로 발행하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달러로 외평채를 발행하면 5%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외평채 발행하면 이제 1%대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외평채라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채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로 기업들이 또 채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엔화 채권을 발행하는 쪽으로 약간 좀 더 열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뇌피셜이 드는 거죠. 예, 그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엄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개입을 하려고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 외평채를 발행해 주기 기준물이죠.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뭐 발행하기가 엄청 쉽거든요. 쉽죠. 예. 그거 플러스 얼마 하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다 외평채를 발행하면 일본에 가서 엔화 채권 발행하기가 사실 엄청 쉬워지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옌 캐리 네, 트레이딩 네.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옌 빌려서 뭐 하는 거죠. 예, 이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엔화가 핫하잖아요. 원옌 싸다 뭐 이런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고.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도 계속 외평채가 발행이 되면 엔화를 우리가 가져오면 엔화를 뭐 할 거냐는 거죠. 엔화를 팔겠죠. 옌 캐리 트레이드 하겠네요. 옌 캐리 트레이드인 예, 거죠. 예, 그러면 예.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엔화를 계속 파는 네. 물량이 되는 거죠. 저걸 얼마로 할지 모르지만. 네. 왜냐하면 그걸 팔아서 달러를 바꿔서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한국에 투자를 할 때는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옌 빌려서 옌 팔아서 원화 바꿔서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개인들과 우리의 투자자는 원옌이 싸다고 엔화를 지금 막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화가 나타나면은 엔화를 파는 세력이 되는 거죠. 수요 공급에 있을 때 파는 쪽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화가 싸다고 사는 세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한 그런 ETF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는 세력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수급이 또 겹쳐지는 거잖아요. 어제 본 건 이제 수요 측면이고, 그럼 엔화를 공급을 어떻게 누가 팔 거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외평채가 나오거나 또는 이런 이제 옌 캐리 트레이딩이 나오면은 실질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옌 900원 무조건 싸. 그리고 계속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물론 할 수 있지만 반대편도 생각을 한번은 해보고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옌 캐리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옌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옌의 약세 요인도 있지만 옌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의 머릿속을 보면 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지 못한다. 네. 예, 올라가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너무 갑자기 잘 되져요. 네. 그래가지고 원화가 막 올라가요. 네. 근데 얘는 옌 캐리 트레이드 계속 팔아요. 네. 그럼 원예환율이 어제 본 차트에서는 900원대에서 계속 옌 캐리 있었지만 트레이드가 지금 900엔인데 네, 900엔 인데. 1000엔 되면은 망하는 거죠. 1000엔 되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옌으로 봤을 때는 네네. 예, 가격이 올라가면, 근데 가격이 더 내려가면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내가 지금 900에 샀는데 800원 되고 네. 700원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최근 10년으로는 없었으니까 네. 오케이인데 또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150엔 가려고 그러면 일단 인터벤션 계속 나오니까 그거 위로 뚫려서 예나 약세가 계속 되진 않을 거야. 개입할 거니까. 근데 옌캐리 트레이딩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 오히려 약세는 계속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거 빌려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환율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조금 헷갈리는 대목이 헷갈리는 많이 부분이에요. 예, 네. 엄청 헷갈리는 대목이지만 근데 가정을 이제 수출로 이 두 해주셔서, 가지는 네. 이 두 가지는 사실 큰 변하긴 변하네요. 네, 두 개 그리고 하루 만에 나왔다는 네. 거는 이게 그 솔직히 저렇게 총리들끼리 저런 걸 하는데 하루아침에 나 오늘 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루 차이 두고 발표하기로 약속을 했는 약속을 거예요. 다 한 거죠. 예, 1억이로 하자, 1억이로 네. 하자. 그걸 실무자들이 다 뭐 6개월, 1년 동안에 다 이렇게 하루에 안 하고 이틀로 나눴어요. 그쵸. 나눠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네. 계속 이제 일본이랑 뭔가 하고 있구나. 예, 관계가 진짜 따뜻해지고 있나요? 따뜻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돈을 쓰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미국에서는 일본을 중앙에 넣어놓고 자기네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뇌피셜인 거죠. 야, 그렇게 되는 거는 큰 변화네요. 큰 변화죠. 예. 그거는 진짜 큰 변화예요. 그러면 진짜로 빨리 일본 뭐 주식을 사든 뭘 사야 될 것 같죠. 예. 미국이 손을 확실하게 그냥 일본한테 예. 주는 거잖아요, 다시. 예. 네. 그러니까 일본을 그냥 아시아 헤드쿼터처럼 쓰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채권 봤듯이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미국 국채를 많이 샀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예. 이제 저는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국채를 많이 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국채를 많이 산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돈 푸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는 막 찍잖아요, 지금. 막 찍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미국 달러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미국 국채를 다시 사요. 그러면 일본에서 찍은 돈이 어디 있나 하면 미국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찍은 돈이 그렇죠. 자기네 나라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러고서 계속 늘어났는데 부채도 늘어나고 자산도 돈 찍은 건 부채고 사놓은 미국 국채는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실제 돈 쓰는 건 미국에서 쓰고 그럼 돈 푼 건 어디냐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이거 페드가 돈을 찍으면 미국 주식이 올라가고 돈을 감으면 미국 주식이 빠지더라.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하도 이제 페드 공부를 많이 네, 하다 네. 보니까. 근데 너 얘만 찍는 게 아니라 얘가 찍었는데 얘가 이제 돈을 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달러엔 인터벤션을 많은 금액을 하면 돈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달러가. 거죠. 예, QE가 되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 미국은 굉장히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조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저 원옌 환율에서 베팅을 할 때는 결국은 무역 수지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 뒤에 인터벤션 뭐 외평채 금액 이런 걸로 받는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때문에 임팩트가 있을 거냐라고 얘기하면 별로 없을 것 같다. 전체 큰 그림에서는 바뀌겠지만 그렇구나. 하지만 포커스에서 원옌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볼 때는 결국 무역 수지 흑자폭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앞쪽에서 이미 다 쭉 한번 보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뭐 자동차, 일반 기계, 선박 이런 거 늘어났고 수출,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것들 줄어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무역 수지 흑자가 16개월 만에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뉴스들에서 나온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냥 기름값 빠져가지고 흑자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그냥 뉴스 대충 보면서.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무역 수지 흑자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데이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잘 되려면 이게 잘 돼야 되니까. 뭐 대표님 나오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원예는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근데 지금 현재도 양쪽에서 보면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네. 네, 테이블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